네, 수요일장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 경주마는요. 앞서 긴급 진단에서 살펴본 원전, 또 방산 관련한 이슈를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흡수했는지 살펴보면서 의약품 업종까지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죠. 두 분과 함께 볼게요.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유한타증권 윤희선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계약 무산 확률은 교수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낮다는 게 지금 중론인데 원전주 오늘 주가 힙이 엇갈렸거든요. 우리 김성훈 이사님, BHI는 급등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낙폭 만회했잖아요. 오늘 원전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이제 원전 주식들을 갖다가 오랫동안 끌고 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뉴스가 우리 연휴사에 나왔을 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약 무산 확률이 워낙에 낮은 상황이고요. 프랑스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끝까지 한 번 더 이제 묵리를 부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원전 시장에서 얼마나 이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 워낙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프랑스 업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레퍼런스라도 더 어떻게 보면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오늘 새벽에 이 CEG라고 하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이제 BM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넘쳐나는 에너지 수요를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는 LNG를 중심으로 해서 원전, 신재생, 풍력, 수소, 그리고 태양광까지 어느 것 하나 어떤 쏠림이 없이 모든 에너지원들이 다 같이 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놓고 본다라면 이런 어떤 중간중간 계약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면 오늘처럼 모두가 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B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론 BHI가 BOP라고 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품들을 납품하기 때문에 원전 섹터가 조금 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BHI 본업 자체는 결국 HSRG라고 그래서 폐열된 나온 열을 갖다가 다시금 재활용해서 발전하게끔 만드는 복합 화력 발전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모든 키워드를 갖다가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에 방점을 둔다라면은 BHI가 가는 흐름 그리고 아래 꼬리 길게 단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DLENC 이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시장과는 상관없이 우상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원전, LNG, 신재생 가리지 않고 지금부터는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을 이번 뉴스의 노이즈에 좀 흔들릴 필요 없이 전반적으로 에너지 쪽으로 집중을 해서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의견에 윤희선 차장님 동의하시는지 어떤 종목 좀 주목하세요? 네, 저는 일단 종목 관점에서는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 쪽 핵심 업체이기 때문에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 수혜가 집중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주 포트폴리오 확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기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일단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는 시각이 좀 중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정 지연이라든지 유럽연합의 규제라든지 이런 변수가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에 당연히 부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이 원전 산업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전망 여전히 매력적이다.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와 또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 앞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전과 또 이 기술력은 안정성 면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 쪽으로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 위험이 좀 고조되면서 전면전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총 5위까지 등극했거든요. 방산주의 급등 또 우리 김성훈 이사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우리나라 방산만 강한 게 아니죠. 연휴 동안에도 라인메탈이라고 하는 글로벌 방산의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소위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200일선을 돌파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에 상장되는 방산주들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좀 시장 대비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방산 섹터의 경우에는 설사 뭐 인도 파키스탄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갈 길을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도 마찬가지고 내러티브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뭐 인도 파키스탄 노이즈가 이제 불각이 되면서 역시나 이제 뭐 방산 재무장 우리 뭐 나라 땅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로 인해서 강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 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게 되면은 6월 말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방산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5월 7일인데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방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혹은 모멘텀은 여전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쪽 방산 섹터는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거기에 맞서서 적당한 비중이라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올해 방산주가 시총 증가율 상위권을 일제히 좀 휩쓸었던 모습이었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얼마나 더 갈까 그래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윤희선 사장님, 업사이드 얼마나 열려 있다고 보세요? 저는 방산주 상승 사이클이 사실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아직도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적 흐름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올해 상반기만 봐도 방산주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이 실적과 수주로 뒷받침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K방산 빅4 기업의 수주 잔고가 이 100조 원에 육박을 한다는 건 단기간 수역 실현을 넘어서 중장기 턴어라운드 국면이 열렸다라는 신호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수출 구조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호주, 중동 이런 수출처를 좀 다변화하면서 무엇보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이제는 단순 내수 위주가 아니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정부 예산에 좀 크게 의존을 하는 구조였다면 다양한 국가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첨단 기술 장비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또 주목해 보셔야 하고요. 특히 무엇보다 이 흐름의 배경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와 다시 말해 이런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분쟁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환경에서 방산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의 단발성 이슈로 좀 끝나지가 않고 글로벌한 지속적인 리스크가 지속이 되는 한 K방산 전략 산업으로 재조명될 수 있는 흐름 중장기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방산 산업을 이 단기 트레이닝 대상으로 보시기보다는 수출 확대라든지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표로 중장기적인 이 성장 섹터로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현대로템이 또 추가적인 공시를 내놨습니다. 추후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짝꿍이 조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캐나다 쪽 잠수함 입찰에 HD현대와 한화의 콘소시엄이 성공을 했다, 참여를 했는데 공동 입찰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조선주도 일제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주는 여전히 보유자들의 영역인 걸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기술적으로 그렇고 PBR 단으로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항상 주도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통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유리한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죠. 방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장 초반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번 에너지 섹터의 좀 중심은 LNG인데요. 그 LNG의 중심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하고 싶은 LNG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조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 다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높은 밸류에이션과 높은 PBR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07년과 2008년 그 당시에도 한번 이제 조선주들이 빅사이클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PBR이 한 7배에서 8배 정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5배에서 6배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와는 다른 것이 이번에는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사이클은 조금 더 길게 연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 캐펙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좀 배가 잘 팔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증설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향후에 사이클이 끝나다 보니까 10년 넘게 조선주의 주가의 발목 잡은 어떤 그런 원인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 사이클은 캐펙스의 급격한 증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이냐? 가늘고 길게 가는 사이클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단 조선주들의 경우에도 좀 더 조정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신규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거 한번 내가 끝까지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희선 차장님께는 그러면 방산주 공략주 탑픽 종목 하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어떤 종목 가장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뭐 방산주는 상반기 넘어서 또 하반기까지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중에서도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올해와 내년까지 중장기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산 부분에 글로벌 수주도 좋고 위성이라든지 우주, 항공기 이 확장성 있는 포트폴리오 또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형 중에서는 이 퍼스텍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탄 생산뿐만이 아니라 전술 시스템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은 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수요와 맞물린 흐름에서는 이 급등보다는 꾸준한 탄력이 나오는 이러한 구조를 실적 기대감과 함께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이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탑픽 종목으로 알려주신 가운데 현대로템 공시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천억 원대 수주 공시가 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현대로템 지금 4,24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대만 기업과 또 체결을 했다고 하니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된 모습입니다. 이제 중국과는 좀 협상 분위기에 무르익은 상황이지만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 2주 이내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또 한 번 밝히면서 전 세계를 긴장에 빠뜨렸는데, 자, 과연 이 의약품 업종 오늘 투심은 좀 위축된 모습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좀 위축된 모습을 이어갈지 아니면 일시적일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 뭐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뭐 의약품 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미국도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좀 큰 폭의 급락세가 나왔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바이오텍들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그 외에 그동안 시세가 좋았었던 ABL 바이오 같은 대표적인 연구 중심의 바이오텍들도 동반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나왔죠. 우리는 지금 관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관세 이슈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종목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 회사 같은 경우도 길게 놓고 본다라면은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주가의 어떤 급락 흐름 혹은 조정의 흐름들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것은 순수 바이오텍들의 조정인 것 같습니다. 뭐 기존 주도주였던 ABL 바이오,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가다가 최근에 좀 주지부진한 혹은 약간 좀 조정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그 CBER 국장으로 선임된 뭐 비나리 박사인가요? 이분이 약간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큰 폭의 주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뭐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 특이합니다. 임상 3상이 아니라 4상이 필요하다라고 또 강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로버트 케네디 같은 분들도 이번에 선임이 되었었던 이유가 기존의 이
빅파마들과 FDA와의 오랜간에 있었던 그런 커넥션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분이 선임이 되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 CBER 국장으로 선임된 이분 역시도 그동안 기존의 FDA와 그리고 빅파마들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임상의 어떤 속도나 임상 결과 자체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우려감이 순수 바이오텍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해왔는데요. 일단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의 주가 급락은 기존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의 어떤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런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K바이오 섹터가 정말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뭐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해서 ABL 바이오 그 여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규제가 조금 바뀌는 거에 따라서 속도 조절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흐름들이 고점을 확인했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만큼 일단은 신고가 터치 후에 첫 조정이니만큼 지금은 이런 조정 종목들에서는 한번 천천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사실 지금 미국 암흑해저 AACIL이 지난 30일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대형 행사들이 이제부터 또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자, 주요 행사들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지켜볼 만한 매력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두 분께 한번 들어볼게요. 김성훈 이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벤트가 끝났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뭐 알테오젠 쉬어가다 보니까 이제 ABL 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좀 큰 폭의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가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시가총액 4조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의 조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목표 시총이었다가 4조가 아니라 6조까지도 한번 넓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정 시마다 ABL 바이오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종목 중 하나가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바이오를 좀만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종목도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하고 회사도 좀 더 보여줘야 될 것들이 많기는 한데요. 하지만 에이프릴 바이오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겠고, 또 최근에 FDA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동물 실험을 이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리커전 바이오나 슈레딩 같은 종목들이 다른 바이오 섹터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AI,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0일선을 중심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신용장구로 보시면 꾸준하게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는 계속 차근차근 모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료 AI 관련 종목으로도 한번 신테카 바이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희선 사장님은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인벤티지 랩과 HK 이노엔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데 1회 투여만으로도 한 달 이상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위식도, 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외로도 면역이라든지 대사 질환 중심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결합된 이 다각화된 전략이 좀 돋보이는 종목이기에 단기 반응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6월 한 달에만 ASCO라든지 ESAL이라든지 바이오 USA 등 다양한 학회가 좀 종목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좀 집중해 돼 있는 중에서도 저희는 비만 치료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앞으로 이 2달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학회 일정에 따라서 국내 제약 바이오 주들의 흐름이 좀 더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기민하게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데이터와 이슈 등을 좀 선제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좀 짧게 들어보죠. 먼저 김성훈 이사님. 네, 지금 FOMC가 진행 중이고요.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이슈 때문에 아마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그때부터는 이제는 지표들이 하드 데이터들이 조금씩 이제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발언 자체를 시장이 좀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만족을 시켜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원화의 어떤 흐름 자체가 워낙에 견조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점점 더 디커플링이 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희선 사장님의 전략은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도 좀 긴 연휴 끝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나 FOMC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좀 뚜렷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이 연휴에도 2,550선을 돌파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2,600선 또 2,700선 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확신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투자자분들이 좀 섣부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국내 이런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변수가 많은 미중 분쟁이라든지 이런 현상 과정까지 관찰을 하신 이후에 확인을 하고 좀 들어가 보신다라고 하면 좀 저는 선별적인 접근으로 내일장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실적에 기반을 둔 실적 확인이 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든지 스토리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들어간다면 또 한 번의 좋은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 윤희선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